년 전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건국의 우리 선배님들은 지금의 이런 대한민국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자유정신이고 자주정신이고 자강정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4년 반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의회는 일당 독재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 경제는 완전히 사회주의 경제로 침탈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국민을 속인 것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했습니까? 자영업자와 시장 상인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노총과 같은 그러한 인간들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주의를 그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자기 편끼리 나눠먹는 이권 카르텔의 권력 중심의 경제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국민 여러분, 1600일 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5년 전 2016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거짓에 놀아났습니까?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 4년, 5년을 뒤져도 한 푼의 부정부패가 드러나지 않는 대통령, 그 대통령을 80가지의 거짓으로 언론방송이 선동하고 조작했고 거짓 기획을 가지고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습니다.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반자유민주주의 그들의 쿠데타입니다. 결코 2016년 그 겨울 촛불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촛불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을 죽이는 촛불 쿠데타를 한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습니까? 문재인이가 옳았습니까? 문재인은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역적 세력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73년에 반동 세력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사회주의 정권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2016년 그 겨울같이 또 국민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민중민주주의 정권, 사회공산주의 정권에 속으면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8월 30일이 되면은 창당 4년이 되는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4년 동안 걸어온 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길이었고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지키는 투쟁의 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불법 탄핵이 그야말로 촛불 쿠데타 세력에 의하고 유승민과 김무성과 같은 배신 역적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이자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좌파, 자생사회주의자들,
자생 공산주의자들한테 나라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자유우파의 배신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배신자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의 배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말이 옳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배신의 세력,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신한 세력들이 아직도 정치판에서 킹메이커를 한다, 자기가 대통령 돼보겠다는 망상에 젖어 있습니다. 김무성 같은 자기가 킹메이커를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경비에다가 칼 꽂은 자들이 정말 어떤 세력들입니까? 부패의 고리의 중심에 있었던 세력들 아닙니까? 돈 밝히고 자기 세력 모으고 자기 이권 챙기고 그러한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맞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미 문재인과 같은 권력지향적, 금전지향적, 자기 패거리 정치하는 이러한 정치인들과 못 간다는 것을 선언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의 지금 김무성의 현상을 보십시오. 어린애 같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동생아, 내가 너를 동생으로 생각하니까 나한테 모든 언어를 해라.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선 자들 아닙니까? 박영수 특검은 어떻습니까? 박영수 특검은 포로세를 얻어탔다. 그런데 자기는 얻어탔긴 탔는데 자기는 공직선거법에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공직자가 아니라서. 특검 동안 지금 국가에 녹을 먹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특검들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아픈 시절에 형집행정지를 거부한 자,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 연장될 때 죄명을 변경해가지고 묵시적 청탁을 들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33년형을 때린 자가 바로 윤석열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자가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 꽂고 문재인하고 싸웠다고, 그것도 추미애하고 싸웠다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까? 권력 게이트 수사, 좌파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 그 검찰총장은 김대중 아들 세 사람 다 수사해서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노건평, 소위 말하는 실세 노무현 대통령 형도 그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해서 감옥 보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비리까지 조사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로 인해서 좌파 정권이 몰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는 수도 없지 않습니까? 원전 폐기 문제, 신라젠 문제, 라임옵티머스 문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드루킹 문제, 여러분 수도 없는 권력 게이트 부정선거, 부정부패를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달 일찍 조기 퇴임하면서 문재인한테 사명권을 준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주 노릇을 제대로 한 것이 윤석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자가 우리 자유우파의 대통령 후보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의 대통령 후보를 진정으로 반대합니다. 왜? 자유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안철수가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라던 안철수가 이준석한테 당하고 합당 결별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저 조은진은 이미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 순간에 이러한 상황을 예측한 거예요. 이준석 한 사람 때문에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갔다.
저는 벌써 2개월, 3개월 전에 이렇게 예측을 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뭡니까? 자신을 키워준 박근혜 대통령한테 탄핵은 정당했다고, 탄핵의 강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자기가 당대표 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실 거라고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그야말로 으로 몰아간 자가 이준석 아닙니까?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힘들게 투쟁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배신하는 자, 그것이 유승민의 아바타 아닙니까? 유승민한테 배신의 정치를 배운 이 이준석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자유우파로 인한 보수 세력에 인한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그러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탄핵 주동자 배신자 유승민과 또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정권 교체에 찬물을 끼얹은 이준석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또 정치인 한 사람 말씀드릴까요?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다선이라고 어깨 힘주는 정진석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하야하라고 청와대 가서 압박 넣었던 것이 정진석입니다. 충청 대망론을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 당론 투표를 정진석이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자유투표로 바꾼 자가 바로 정진석입니다. 정진석이 12월 31일 날 미국 뉴욕을 가서 반기문한테 내각제를 받으면은 2016년입니다. 내각제를 받으면은 바로 반기문 당신 대통령 지키는데 모두가 전력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한 자가 정진석입니다. 반기문 대통령 되면은 무엇을 하겠다고 나라를 팔아먹은 그 자가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 다선이라고 바깥에 있는 윤석열이 꼬셔가지고 국민의힘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꼬라지가 뭡니까? 윤석열은 이준석 때문에도 죽지만은 정진석 같은 정치꾼들에 의해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치인혁명, 정당혁명, 정치혁명을 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은 뇌물, 부정부패 이러한 자들이 정치를 하는 시대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뇌물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자기 명예만 밝히는 이러한 자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는 그러한 정치, 돈보다는 국가를 위하고 자기 개인이나 가족보다는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치, 그러한 정치가 바로 우리 공화당이 바라고 있는 정치인, 이러한 정치인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정치인 혁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또 정당혁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물만 따라다니는 정당, 세만 많으면은 그 정당이 비겁하든지 좌파들한테 굴종을 하든지 거짓 선동을 하든지 소위 말하는 섹스 스캔들에 얼리고 성희롱에 매여서 자살하는 이러한 정당이 아니라 정말 민초가 주인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당을 우리 공화당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공화당은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정당혁명의 길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가보조금 한 푼 받지 않지만은 깨끗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누구도 이러한 부정부패 정치에 몸담지 않습니다. 저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5년째 싸우고 있고, 저도 검찰, 경찰 수사 수도 없이 받고 있지만은 부정부패라든지 그러한 잘못된 것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 문제라든지 제 발언에 대해서 좌파들이 따가운 실질적인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좌파들의 공격이 엄청나게 셉니다. 요즘은 소위 말하는 거짓 가짜 보수파리들, 그들도 우리 공화당을 공격합니다. 세 번째 정치혁명은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정체성을 지키는 정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야말로 신봉하는 정치인, 붉은 종북 좌파들, 친북 세력들, 친중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 소위 말하는 자생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투철한 이념과 투철한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치의 혁명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혁명을 통해서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친북, 종북, 친중, 자생적 사회주의,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어제 아프가니스탄이 함락됐습니다. 여러분,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는 것은 불과 미군 철수 4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미군 철수해라, 국가보안법 폐지해라,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라, 또 북한한테 한미족이니까 민족끼리 뭘 해먹자, 이카는 자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에 미군이 철수하고 평화협정, 정전협정 되면은 김정은, 이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김정은 계례 도당들은 핵을 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그들을 도와줄 것인지 우리는 독일 통일에서 봤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함락에서 봤습니다. 탈레반 수괴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저 겁먹은 수괴들이 손을 잡고 환한 웃음을 묻는 모습을 보면서 소름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은 지금도 공산 베트남에 의해서 통일된 베트남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함락되는 모습을 보고 문재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공산화가 되면은 그들은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이, 물론 조원진이겠지만은 그 다음 숙청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좌파 활동, 사회주의 활동을 하고 그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로 가고자 했던 문재인 일당들이 그 다음에 숙청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탈레반, 그들이 어떤 세력들입니까? 결국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도저히 그들의 부정부패와 그들의 무능력과 그들의 자유정신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미국은 철수를 결정하고 결국 4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 되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청주 간첩단 사건에 의해서 청주 간첩단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청주 간접단밖에 없겠습니까? 왜 굳이 그 청주에서만 간접단이 있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활동가라고 하는 그들은 대한민국의 요소에 있지 않습니까? 청주 간접단이 접촉했던 사람들은 청주의 국회의원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중앙의 더불어민주당 중진 정치인도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이 박지원 빨간 저 국정원이 왜 청주 간접단을 터뜨렸느냐? 청주 간접단 사건은 10년 전부터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또 청주 간접단에서 북한의 김정은의 지령이 문재인을 퇴진시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통진당에 있었던 아로 세력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로 세력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의 지령에 의한 청주 간첩단의 지령에 의한 체제 전환투쟁, 그들이 말하는 전환투쟁, 우리는 체제 침탈투쟁을 청주 간첩단의 지령을 내렸는데도 공교롭게도 민주노총이 10월 혁명을 통해서 이 체제를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에 우연스럽게 110만을 가진 민주노총이 문재인 체제 투쟁을 한다고 보십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이재명에 의한 대한민국이 되면은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라로 가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5년간 투쟁했던 길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 조은진이가 했던 얘기가 하나라도 바뀐 게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라도 틀린 게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파의 중심에 있는 정당입니다. 한 번도 그들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들한테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좌파 독재 정권한테 굴종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거짓 보수, 가짜 보수들하고 타협하고 굴종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조금 한 푼 받지 않지만은 45만 명의 당원을 가진 정당,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정당, 1월부터 7월까지 7만 명의 당원이 들어오고 책임당원, 돈을 내는 당원이 15,000명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민초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5년 동안 투쟁했던 그 투쟁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정의로웠습니까? 가짜 보수, 가짜 대한민국, 가짜 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들하고는 타협하지 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옳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모든 그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45만 당원이 이제 곧 100만, 20만 책임당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풍요롭게 느껴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 공화당이 지키겠습니다. 좌파 독재정권, 공산사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릴 때 우리는 반드시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했던 그러한 정책들, 좌파들 정책들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수급 못한 자는 반역자고 역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에 살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의 생명을 그냥 아파서 버리고 있는 이 시점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백신 수급 실패는 국정농단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역사의 단두대에 심판대에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백신 수급 실패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그들은 모든 책임을, 모든 방어의 책임을 국민들한테 돌립니다. 여러분, 앞에 고속터미널 가보세요. 온도 체크 이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지하철 타보십시오. 지금도 버스 타보세요. 통제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 민노총의 집회는 그렇게 관대하게 허용하면서 우리 자유우파 태극기 집회는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까? 이것이 공정이고 이것이 균형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주어진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국민이 살아있음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들께서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죄 없는 대통령을 정치적 정적인 박근혜 대통령께서에 대하여 악랄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70세의 나이에 온갖 지병을 가지고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박하지 않고 감금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보복이고 인권 탄압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은 이제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 발동을 요청합니다. 불의가 권력을 쥐고 그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면은 국민의 저항은 정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2021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독재 정권에 부역하는 이러한 가짜 보수들을 처단하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국민저항권 발동이고 국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엄청난 더위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무기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한 분의 국민이라도 깨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정권이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린 자유시장 경제 사회주의자들이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의회 독재를 통해서 민중민주주의로 가고자 하는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들이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자유우파의 역사를 좌파의 역사, 사회주의 역사로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반역사적 인물들이다. 여러분, 반체제, 반국민, 반역사, 반자본주의 이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은 국민에게 내려진 명령이고 책무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국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너져도 여러분들 돌봐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저항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문재인 백신 실패 정권, 이 반역 정권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이고,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죄 석방되시고 명예회복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가 후손들에게 자유우파의 진정한 역사라고 그렇게 칭송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끝없이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